동남아에 귀신이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밀림도 많고 해서. 네. 예.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귀신이 가장 종류가 많다는 인도네시아 이야기인데요. 섬이 많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 서울에 사는 정승우 씨의 친구분이 이 1997년 어릴 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라는 도시에서 실제로 겪은 일이고요. 이 편의상 승철 씨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이제 승철 씨가 초등학생 시절에 아버지 사업으로 이제 가족에서 다 같이 인도네시아를 가서 살게 됐대요. 이제 아버지의 사업은 현지 내에서 굉장히 대박이 났고 이사를 가게 됐는데 깨끗하고 방도 많고 되게 넓은 그런 저택이었다고 해요. 중정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알죠, 알죠. 네. 예. 이 큰 저택 안에 가운데 정원 같은 거. 아, 네. 집 안쪽에 중앙 있는. 정원. 네. 진짜 밀림 성공해. 말했네. 네, 중정까지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이 중정이 이렇게 뭔가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요.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음산한 기운이 확 느껴지고 습기가 있었지. 정원 곳곳에는 이제 람부탄 열매가 썩어서 널브러져 있고 이제 그걸 본 아버지가 아 여기 좀 관리 좀 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 알겠어요. 헬퍼한테 얘기해 둘게요. 이렇게 하고 이사를 잘 마무리하게 됐대요. 그리고 이사한 첫날 밤이 됐습니다. 이제 보통 이사하고 자는 날은 좀 잠자리가 바뀌니까 좀 잠에 잘 못 들거나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승철 씨나 무슨 부모님 두 분 다 잠 굉장히 잘 잤다고 집이 잘 해요. 많네. 네. 근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난 누나의 표정이 유독 어두워. 누나가. 네, 누나의 표정이. 그래서 엄마, 나 방 좀 바꿔줘. 아니, 밤새 바람에 나무가 너무 흔들려서 그 소리 때문에 한숨도 못 그럴 잤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게 누나 방만 좀 구조가 특이했는데 중정과 연결된 방이었대요. 네, 이제 한쪽 벽면은 이제 통창으로 돼 있는데 그 통창 너머에 중정이 이제 중정이. 보였던 거죠. 제일 좋은 방이긴 한데. 예. 뷰는 좋죠. 근데 그 중정에서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누나가 잠이 들려고 눈을 감았는데 뭔가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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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중정 창문 쪽에서 뭔가가 휘청, 휘청 거리는 게 보이더래요. 아, 그 나무가 흔들리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다시 자려고 하는데 나무가 이게 어찌나 흔들리는지 눈을 감아도 계속 아른거리더래요. 게다가 이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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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이 그 소리도 밤새 멈추지 않고 엄청 거슬리잖아요. 근데 이게 나무 부딪히는 소리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땅을 파는 뭐 그런 소리처럼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알파 아주머니를 부르셨어요. 혹시 어젯밤에 중정에서 청소하셨냐? 뭐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제 일찍 잠이 드셨다고 그 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헬퍼 아주머니는 그럼 아니네.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하고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누나가 오들오들 떨면서 겁에 질린 채 엄마를 찾았대요. 엄마 무서워. 왜 그래? 그래서 무슨 일인가 보니까 누나가 자는데 어디서 척, 척, 척 한 소리가 나더래요. 잘못 들은 거야. 신경 쓰지 말자 하면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또 어디선가 척, 척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이 소리 어디서 들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소리의 행방을 찾아서 이불 밖으로 눈을 빼꼼히 내놓고 보는데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누나가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누나가 깨어나자마자 창문을 바라봤는데 그 통창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나는 그 방을 쫓아 나와서 어머니를 붙잡고 이제 엄마 나 진짜 이 집 무서워서 살기 싫다 하면서 울고불고 했대요. 괜찮아. 빨리 봐봐. 여기 마구가 있어. 아유, 괜찮아. 너무 무서워. 아니야, 괜찮아. 우리 이상하자, 엄마.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당장 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좀 참아보자 하고 이렇게 딸을 달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그럼 엄마랑 승철이가 내 방에서 같이 자주면 안 돼? 그러면 든든하지. 그래서 그래 엄마랑 자자.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어머니는 이제 우는 누나를 안아주시면서 달래주셨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그날 밤이 됐어요. 누나 방에 모여서 잠을 자게 되는데 좀 뭐 걱정과는 다르게 그 중정 창문 쪽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아, 나 잠이나 자야겠다 하고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 눈 감아도 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그 느낌 있죠, 아시죠? 있죠. 감은 두 눈앞에 뭔가 계속 아른아른거리더래요. 그래서 승철 씨가 살짝 눈을 떴는데 까만 게 뭔가 새까만 게 무언가가 보이더래요.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게 나무 그림자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사람 그림자였던 거예요. 거기 사람이 있어. 네. 근데 그 순간 창문에 따다다다다 붙는 거예요. 근데 여러 명 있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또? 막 이렇게 달라붙어서는 새하얀 눈을 그 승철 씨의 가족을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이 곧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그 검은 형체들이 서서히 잘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승철 씨는 그걸 보고는 몸이 싹 굳어버려요. 이 그 모습은 살이 녹아서 눌러붙다 못해 뚝뚝 흘러내리던 모습이었대요. 큼지막한 손이 척 하고 푸고 뭐야? 또 이 작은 손이 또 척 하고 그러면서 되게 기괴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너무 겁이 나잖아요. 소리도 못 내고 이제 손으로 입만 꾹 막고 말없이 눈물을 엄청 흘렸대요. 근데 그때 딱 그 순간에 승철 씨랑 누나를 확 낚아채가지고 그 방을 뛰쳐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가지 마. 어머니 바꾸라. 어머니랑 누나도 그 창문 형태를 같이 본 거예요. 뭐야? 와 이거 꿈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누나랑 승철 씨를 데리고 그 방을 탈출을 해서 다 같이 끌어안고 밤을 지샜대요. 와. 그 일을 겪은 이상 그 집에 다시는 살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쉽지 않지. 아유, 이사 가야지. 네. 이사 가기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헬퍼 아주머니가 가족들 있는 쪽으로 막 뛰어오시더래요. 왜 그러시냐? 무슨 일 있으시냐? 그러니까 헬퍼 아주머니가 그 이웃집에 사는 헬퍼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뭐 비밀이 있네. 알고 보니까 이 저택에 사연이 있었다니까. 궁금하다. 50여 년 전에 이 저택에 일본인 가족 넷이 살았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얼마 뒤에 원인모를 화재로 그 일본인 가족 전부가 불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시신들을 수습해서 땅에 묻어다 줬고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설마. 중정 가는
네, 중정? 거기가 바로 중정. 어떡해. 그 가족들 소리가 나네 그럼. 누나방 창문으로 보이던 그 중정. 와, 어떡해.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안 놀래요. 자기가 살던 집 안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예,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뭔가 홀리듯이 막 삽을 들고 그 중정을 막 달려가셨대요. 네. 그래서 그 람부탄 밑을 막 파는데 설마 이걸? 있어. 갑자기 그 광경을 보고 어. 두 분 모두 말을 잃으셨대요. 아, 뭐가 있나 봐. 그 보통 정원 전체 이렇게 보면 흙만 이렇게 땅이 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람부탄 나무 밑에만 시멘트로 돼 있어요. 아이고. 그 헬퍼 아주머니가 들었던 얘기로는 네. 일본인 가족 시신이 묻힌 곳이 흙이 아니라 시멘트로 전부 꽉 채워져 있었던 거죠. 막아놓은 거네. 저에겐 깊이 빠져있는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킨스쿠버 다이빙인데요.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나 진짜 좋아하는데. 필리핀 엄청 좋은 스팟이 많아. 다이빙하러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던 전 2006년 필리핀에 있는 민도로 섬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에 사방비치라고 다이버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해변이 있거든요. 저와 일행들이 묵게 될 숙소는 사방비치에서도 전망 좋기로 유명한 풀빌라 리조트였습니다. 아하. 좋아 좋아. 비행을 마치고 리조트에 도착하니까 벌써 새벽 1시. 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자자며 다들 방으로 흩어졌죠. 제 방은 저 혼자 쓰기엔 상당히 넓은 방이었는데요. 다른 건 여느 호텔들과 다 비슷했는데 딱 하나 특이한 건 가구인지 뭔지 모를 게 흰 천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TV처럼 보였는데 전 TV 볼 생각이 딱히 없어서 천을 걷어보지도 않고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죠. 일단 짐부터 풀자 싶어 가방을 열고 짐 정리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진한 향내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환기도 시키고 담배도 피울 겸 산책을 나갔습니다. 리조트 정원이 널찍해서 새벽에 혼자 걷는 것도 나름 운치가 있더라고요. 발길 닿는 대로 이리저리 걷고 있는데 웬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주변을 둘러봤더니 나무 옆으로 사람 몸통 같은 게 삐쭉 나와 있는데 나무 밑을 마구 파헤치듯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아, 이 새벽에 혼자 왜 저러고 있지 싶어서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아 뭐야? 뭘 그렇게 놀래? 다이빙 일행인 재우 씨였어요. 다행이다. 재우 씨는 제 방 아래층에 묵고 있었는데 담배 피러 나왔다가 절 보고 반가워서 여러 번 불렀대요. 근데 근데 사람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근데 제자 보여. 어디? 제자 이 시간에 나서 혼자 땅 파고 있잖아. 있긴 뭐가 있다는 거야. 아니 저기는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헛걸봤나 보네. 얼른 들어가서 자. 아니 분명히 잘못 봤나? 좀 찝찝했지만 저도 그냥 잘못 봤겠거니 하면서 일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복도에서 막 일본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일본 관광객이 왔나 보다 싶었죠. 그래, 새벽에 체크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각자 자기 방으로 흩어지면 조용해질 줄 알았던 그 소리가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계속 문 밖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벌컥 열고 Hey! Excuse me! 근데 복도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괜히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서 저는 얼른 자리로 돌아와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잠이 들었을 때였어요. 근데 일본인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네. 근데 뭔가 나풀나풀 거리는 거예요. 덮여있던 흰 천 말곤 뭐가 안 보이더라고요. 또다시 나풀거리는 무언가가 보이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쭉 뼈 서는 기분에 다시 불을 켰죠. 근데 또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헛것을 보는 건지 아님 진짜 귀신이라도 있는 건지 확인해보자 싶어서 이번엔 그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혹시라도 또 뭐가 보일까 봐 옆으로 돌아 누워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이 튀기는 듯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제 침대 아래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침대 아래 깜깜한 틈 속에 가만히 멈춰 있더라고요. 크기는 한 요만한 정도? 크네. 가방? 열매 같은 그런.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빤히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 그 둥근 물체를 더듬더듬 돌려가면서 만져봤는데 점점 울퉁불퉁한 감촉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뒤로 돌려본 순간 제가 잠기가 밝아서 대굴대굴 통통거리는 공 튀는 듯한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려서 쳐다봤죠. 근데 털뭉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털뭉치가 슬슬슬 굴러오더니 제 가슴 쪽으로 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잡았죠. 잡았는데 머리카락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만졌더니 손에 사람의 눈, 코, 입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거 사람 머리구나. 이거 여자네. 제가 깜짝 놀랐죠.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방을 뛰쳐나와 달려간 곳은 절씨! 문 좀 열어봐, 절씨! 그런데 절씨! 방금 제가 뛰어내려온 위층 복도에서 다시 그 통통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현진 씨, 아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귀신 봤어 귀신. 진짜 귀신 봤다고. 아까부터 왜 이러는 거야? 꿈 꿨겠지 꿈. 아 진짜라니까. 그것도 머리통만 굴러와서 나한테 확 튀어 올랐는데. 아 피곤해 죽겠는데 뭘 봤다는 거야? 도저히 제 방으로는 못 가겠어서 그 방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길래 현관문 쪽을 노려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 한참 뒤에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지우 씨 괜찮아요? 조심히 다가가서 보니 재우 씨가 온몸이 마비된 듯 굳은 상태로 누워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말은 못하고 계속 하는 게 가위에 눌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재우 씨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지우 씨.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눈알만 굴려서 제가 누워있는 소파 옆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때 지우 씨.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손이 나타나서 그 머리통을 쓱 집어드는 겁니다. 마치 교회 성가대 복장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옷 위로 머리가 없었습니다. 아, 그 찾으러 왔구나, 찾으러 왔구나. 그 순간 바쁜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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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씨 일어나야 돼. 바쁜가봐. 바쁜가봐. 지우씨 일어나야 돼. 지우씨. 가위에 눌린 재우 씨를 미친 듯이 흔들어 깨운 후에 혼비백산한 채로 방을 뛰쳐나왔죠. 정원으로 달려나갔는데 저희 팀 가이드가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머리 떨어져 있는데 머리 괜찮은데. 설마 두 분 또 봤어요? 저만 본 게 아니고요? 알고 보니까 가이드도 저희랑 똑같이 머리만 통통 튀어다니는 귀신을 다 같이 본 거야. 보고 뛰쳐나왔던 거예요. 셋이서 똑같은 귀신을 봤으니 분명 이 리조트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싶었죠. 그치. 저희 리조트 직원을 불러서 확인을 요청했고 제일 먼저 제 방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봤다는 거죠? 네.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뭔가 옆에서 뭔가 막 나풀나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을 켜고 여기를 딱 볼. 손으로 덮여 있는 건 뭐지? 다른 방에는 없는데? 그냥 TV 덮어둔 거 아니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작은 재단이었어요. 아, 재단을 왜 방에? 그러니까. 그 방을 잡으면 어떻게 해, 그런 거를? 그것도 향이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요. 아까 그 향. 어젯밤 제 방에서 나던 향내가 이거였나 싶었던 그때 그냥 소문인 줄 알았는데 진짠가 보네. 아니 이게 뭔데요? 그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아뽕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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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본까봐. 합본까봐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하폰까봐? 너 일본인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필리핀 말로. 이 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과 미군이 그 섬을 쟁탈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 리조트 터가 거기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죽이고 매장을 했던 걸로 그 터가 알려져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고스트 유령 귀신들을 많이 봐서 현지인들이 거길 가기에 꺼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뒤이어 확인된 사실은 제가 밤에 일본인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그렇게 시달렸는데 그날 그 리조트에는 일본인 투숙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날 밤 저희 셋이 봤던 끔찍한 형체. 그건 정말 전쟁 때 목이 잘려 사망한 희생자의 혼이었을까요? 필리핀에서 15년간 거주했던 김소희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외국 사연이네. 이분이 올해 초에 그야말로 도망치듯 필리핀을 빠져나와 한국으로 돌아오셨던 거예요. 때는 2022년 여름. 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 연봉도 살짝 올려갔거든요. 잘됐네. 너무 좋지.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는데 회사에서 무려 혼자 지낼 수 있는 사택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맞아, 거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복지가 너무 좋은데? 거실에 서면 마닐라 시내가 쫙 펼쳐지는 뷰 맛집에 무려 복층 구조의 럭셔리 고층 아파트를 준 겁니다. 그걸 준다고? 네, 진짜 나 뭐 되나 봐. 행복도 잠시. 이 큰 집을 혼자 청소하고 관리할 생각을 하니 아찔한 거예요. 고민 끝에 오로지 저와 제 집을 위한 24시간 상주 하우스메이드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난 메이드의 이름은 레이첼. 20대 중반의 쾌활한 성격, 그리고 꼼꼼한 관리 능력까지 정말 최고의 메이드였죠. 아, 레이첼. 레이첼 덕분에 이삿짐 정리도 순조롭게 마치고 한껏 여유를 즐기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짠! 아이, 김소희, 이사 잘했어? 이사? 그럼 당연히 잘했지. 한국에서 친구 주연이가 영상통화를 걸어서 집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봐라 저기 봐라 하면서 저희 집을 막 구경시켜줬죠. 캐피도 잘 들어. 식탁 의자에 걸터 앉은 후 카메라를 제 쪽으로 다시 돌렸는데 아, 깜짝이야. 제 얼굴 뒤로 레이첼이 우뚝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놀랐잖아요. 뭐야, 메이드야? 나도 소개시켜줘. 야, 잠깐만 기다려봐. 레이첼, 내 친구 소개시켜줘.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뭐야? 일하러 가셨겠지. 뭐지? 내가 친구랑 너무 떠들어서 기분이 별론가? 저는 친구 주연이와의 통화를 대충 마무리 지은 후 찜찜한 마음을 풀 겸 레이첼 방으로 갔습니다. 소희 언제 일어났어요? 뭐야, 왜 처음 본 척해요? 네? 아까 방금 전에 저 친구랑 통화할 때 그때 봤잖아요. 우리 밥 먹을까요? 제가 밥 해줄게요. 레이첼의 행동이 어딘가 살짝 어색하다고 해야 할까? 팔빼물 하네. 왠지 찝찝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근데 뭐 딱히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기분이 풀렸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며칠 후 급히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 2층 제 방에서 밤샘 업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긁는 소리 같은데. 방문 밖에서 계속 신경을 거스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뭐야. 뭔 소리야.
참다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방 밖으로 나가봤어요.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집안을 둘러보던 그때 마치 애들이 뛰놀듯 통통 뛰고 있는 거예요. 레이첼 이상해. 레이첼, 뭐 하는 거예요? 뛰는 걸 멈춰선 레이첼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꼬리가 찢어지게 웃는 얼굴로 재빠르게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부터 잠그고 방구석에 숨어버렸어요. 왜 뛰어와? 방금 레이첼 맞지? 레이첼이 맞나? 뭐야? 한참을 숨죽이고 있었지만 방문 밖에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너무 무섭겠다. 다음 날 아침 방을 벗어나지 못하던 제 귀에 신경을 거스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소희, 너 참 사는 거예요? 레이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꾸만 전날 그 기괴한 모습이 잊히질 않아서 레이첼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주연이한테 고민 상담을 했더니 그렇게 찝찝하면 어떻게 같이 사냐며 그냥 양해를 구하고 메이드를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뭐. 저도 그래야 하나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소희, 저예요. 다시 전화할게. 무슨 일이에요? 소희, 이거 써볼래요? 친구가 선물한 건데 써줄게요. 요즘 힘들어요? 얼굴 안 좋아서. 레이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보면서 고마워요. 거품 입욕제를 선물한 거예요. 순간 그 마음씨가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사람 좋고 일 잘하면 그만이지. 저는 레이첼을 해고하려던 마음을 고쳐 먹고 레이첼이 선물한 입욕제를 들고 반신욕에 나섰습니다. 거품 사이로 뭔가 둥둥 떠서 건져보니 검고 긴 머리카락 뭉텅이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머리카락을 건지던 제 손 끝에 부릅뜬 눈에 코끝까지 물에 잠긴 얼굴. 그것도 레이첼의 얼굴이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소희? 이 문 좀 열어봐요, 소희. 그 순간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더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밖에도 레이첼이야. 물속에서 절 빤히 바라보는 얼굴은 분명 레이첼인데 괜찮아요. 문 밖에서 절 부르는 목소리 또한 레이첼이었던 거예요. 이 문 좀 열어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급히 문을 열고 들어온 레이첼이 보인 순간 물속의 레이첼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계속 건져냈던 그 머리카락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레 제 얼굴을 살피는 레이첼의 얼굴도 솔직히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그래서 괜찮다. 그냥 욕조에서 졸다가 꿈 꿨나 보다 하고 넘어가려는데 혹시 욕실에서 뭐 보지 않았어요? 뭐 보지 않았냐고? 질문이 좀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에는 보통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거나 맞아. 그러고 보니까
그 소파 사건 이후에도 레이첼이 좀 수상해 보인 적이 몇 번 있었지 싶더라고요. 한 번은 2층 제 방 앞을 서성이며 누군가와 심각하게 전화하는 것도 봤고요. 제 방 한가운데서 뭔가를 막 태우면서 중얼중얼거리고 있었던 거죠. 아, 무슨 의식 같은 거야. 혹시 레이첼이 나를 괴롭히려고 무슨 수작을 벌이는 건가?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확신으로 뒤바뀌었는데요. 레이첼의 이상한 행동이 발견될수록 제 건강은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아, 뭐 있나 보다. 몇 달 동안이 아예 제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됐었어요. 가위도 많이 눌리기도 눌렸고 몸 상태도 정말 많이 나빠지기도 나빠졌고 어떨 때는 그냥 정말 창문을 이렇게 그냥 보게 되면은 여기를 뛰어내리면 오히려 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막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더 들더라고요. 우울증 초기네, 초기. 결국 고민 끝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곁으로 갔다가 잠시 쉬다 오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회사에도 사표를 내고 레이첼에게도 그동안 수고했다. 나는 2주 뒤 한국으로 돌아갈 거다. 그때까지 내 방은 물론 2층 청소 다 안 해도 된다. 애들로 거리를 두고 생활했죠. 마지막으로 회사 동료들과 송별회 회식을 하고 저녁 늦지막히에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제 방문을 딱 여는데 레이첼. 가지런히 정리된 제 침대 머리맡에 레이첼이 앉아서 흥얼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절 바라보더니 씩 그 순간 마치 바람에 밀리듯 쾅 닫힌 문소리에 뒤를 돌아봤다가 다시 앞을 봤을 땐 침대 위 어디에도 레이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갔지? 순간 당황해 방 안을 둘러보던 그때 레이첼의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것들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장난치지 마요. 빨리 나와요. 침대 밑에 있나 봐. 제가 서서 아무리 외쳐도 레이첼은 조금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깜깜한 침대 아래 누운 자세로 마주한 건 레이첼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꼬마아이가 절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순간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침대를 빠져나온 그 순간 이번엔 살점이 떨어져 나간 남성의 얼굴과 화상 자국이 선명한 여성의 얼굴이 쌍으로 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위나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위나샤라는 뜻모를 말을 중얼대며 크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 생각한 전 그 자리에서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벽을 때려대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우위나샤라는 말을 끝으로 저는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소희, 방에 있는 거예요? 어디 아파요? 괜찮아요? 레이첼의 목소리에 눈을 떴을 땐 그 형체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몰려오는 안도감에 전 울음을 터뜨렸고 레이첼은 그런 절 껴안고 다독여줬어요.
그런데 제 등을 토닥여주던 레이첼이 갑자기 손길을 멈추더니 소희, 저거 소희가 그런 거예요? 잔뜩 겁먹은 표정을 한 레이첼의 시선을 따라 뒤돌아보니 벽면 가득 크기도 모양도 뒤죽박죽인 손자국들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걸 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젯밤 저에게 손을 뻗어대던 새 형체와 그들이 남긴 수수께끼 같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레이첼, 오이나샤가 뭐예요? 오이나샤? 제 집에 간대? 오, 알고 있는 거야. 저는 레이첼을 붙들고 엉엉 울며 지난 밤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 얘기를 들어주던 레이첼이 그러는 거예요. 실은 자기 어머니께 이미 뭘 물어봤다고요. 그 자기 마을에 이렇게 주술사 같은 분이 있는데 이건 그분이랑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분이 보자마자 여기에서 너보다 오래 산 홀령들이 있는데 그 홀령들한테도 허락을 받지도 않고 무턱대고 집을 들어가서 그 홀령들이 무척 화가 났다.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피해를 가했고 이제 너가 간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너가 가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화가 나서 저렇게 벽에다가 사인을 보낸 거다. 곱게 보내지 않겠다. 뭐 이런 뜻 쟤 아니겠습니까? 간다니까 빨리 더 괴롭혀야 되겠다는 거. 중학교 때부터 15년 동안 지냈던 필리핀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제겐 끔찍한 기억이 돼버렸습니다.